다들 코인 하길래 나도 비트코인 한번 사봤는데 가격이 하도 오르락내리락 해서 내 기분도 맨날 오락가락이야. 어휴. 야, 나도 요즘 비트코인 가격 떨어질 때마다 진짜 심쿵한다니까.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중앙은행에서도 코인 같은 걸 만들려고 한다던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이면 한국은행에서도?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 요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가격 변동폭이 크게 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5월에만 30% 넘게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큰 변동성은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이 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히기도 합니다. 정부도 이런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금융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최근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인 CBDC 연구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의 약자입니다. 영어 해석 그대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지불 수단이라기보다는 투자 수단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CBDC는 우리가 지금 쓰는 지폐나 동전이라는 화폐의 형태가 디지털로 바뀌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가격도 기존 법정 통화와 1대1로 고정돼 가치 변동이 거의 없다고 해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아무리 변동성이 크다 해도 하나의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굳이 왜 나라에서 CBDC를 또 만드는 거예요? 혹시 비트코인이 처음에 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비트코인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중앙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중개인을 믿기 어려우니 개인끼리 바로 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죠. 그 이후에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알트코인들도 줄지어 나왔어요. 처음에 각국 정부들은 이렇게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최근 민간 암호화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데다가 정부의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잖아요.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파는 회사들도 생겼고요. 그러니까 각국 정부에서 법정 통화의 지위가 없는 이 암호화폐에 대응할 만한 디지털 화폐를 내놓자는 움직임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신용카드나 디지털 결제가 늘어났어요. 현금 없는 사회가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온 거죠. 그리고 작년에 미국에서 코로나19 긴급 지원금을 지급할 때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편으로 수표를 발송했대요. 이 과정에서 수표를 몇 주나 늦게 받거나 누락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디지털 달러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CBDC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스웨덴에서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화폐인 이크로나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요. 중국도 CBDC 연구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중국이요? 중국에선 이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가 엄청 많이 쓰이는 것 같던데 그냥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중국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 이용률은 70%가 넘어요. 그런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CBDC가 아닌 DCEP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위안화 개발이 한창입니다. DCEP는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의 약자로 전자지불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알리페이 같은 기존 모바일 페이는 중국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중국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죠. 하지만 CBDC는 앱 형태의 전자지갑 안에 현금을 넣어두는 개념이기 때문에 은행 계좌가 없어도 실제 현금처럼 디지털 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CBDC가 기존 체크카드나 모바일페이랑 다른 점이기도 하죠. 지난해부터 중국은 선전, 베이징 등 몇몇 도시에서 일부 시민들에게 디지털 위안화를 공짜로 주고 사용하게 하는 대규모 실험을 진행해왔습니다. 기존 모바일 결제처럼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면 전자지갑에 들어있던 디지털 화폐가 빠져나가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맞물려서 최근에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까지 금지했어요. 최근 가상화폐의 채굴을 엄격히 단속하기 시작해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디지털 위안화 발급에 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실물 달러는 전 세계 무역, 금융에서 가장 비중이 큰 통화입니다. 중국도 위안화를 달러에 대응할 만한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사실상 달러를 뛰어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먼저 도입해서 달러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나오면 중국은행 계좌가 없어도 수출이나 관광 분야에서 위안화가 사용될 수 있는 거니까요. 중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까지 이걸 선보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동안 CBDC 도입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했던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은 최근 CBDC에 대한 보고서를 올 여름 발표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또 미 연준이 CBDC의 국제 표준을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도 했죠. 이렇게 미국까지 디지털 달러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보니 CBDC 개발을 두고 중국과 미국, G2의 화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중국과 미국이 뛰어든 화폐 전쟁이라니 흥미진진하네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CBDC가 나오나요? 신용 위험이라든가 유동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의 도입 필요성은 클 수 있다. 얼마 전 한국은행도 8월부터 CBDC 모의 실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당장 CBDC를 발행해서 모든 현금을 대체한다는 건 아니고 가상 공간에서 CBDC에 관한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이번 모의 실험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CBDC를 발행하고 유통하고 환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CBDC로 국가 간 송금,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자산 구매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기술과 안정성 부분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말 한국은행이 이 연구를 진행할 사업자 공고를 냈는데 여기에 IT 기업, 네이버, 카카오가 뛰어들었고 주요 시중은행들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회사들이 이것을 유통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모의 실험이 CBDC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업계의 관심은 이미 뜨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만약 CBDC가 진짜로 사용되면 제가 지금 투자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 지금 혼란스러운데요. 비트코인과 CBDC의 차이를 잠깐 살펴보자면 비트코인은 누구든 채굴할 수 있고 총량이 2,100만 개로 고정돼 있어요. 반면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만드는 법정 화폐이기 때문에 꾸준히 발행됩니다. 이렇듯 둘은 엄연히 다른 종류의 디지털 자산이라서 사실 비트코인과 CBDC가 서로 별 영향을 끼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요. 반면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은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기 소모량이 많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속도도 느리며 변동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죠. 이렇게 아직 두 자산의 전망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CBDC가 도입되면 결제가 더 간편해질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빨리 도입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CBDC 도입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선도 있어요. 가장 크게는 사생활 침해 문제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현금 거래할 땐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되잖아요. 그런데 CBDC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개인 금융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죠. 물론 아직 CBDC가 얼마나 큰 비중으로 어떻게 현금을 대체해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한국은행에서 발간된 CBDC 법적 이슈 관련 보고서에도 한국은행이 CBDC를 직접 발행해 일반 고객에게 공급할 경우 CBDC 보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 중국 정부는 범죄를 저지르지만 않으면 익명성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게 과연 잘 지켜질까요? 블룸버그는 중국에서는 사생활이 걸리적거리는 이슈는 아니지만 유럽과 미국에선 당국에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용인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 사생활 침해요? 그건 좀 무서운데요. 그리고 또 하나, CBDC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자 단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리는 것을 말해요. 금리를 0% 밑으로 내리면 은행에 맡긴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보관하는 비용을 내야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만약 소비나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한다면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겠죠. 실제로 이를 통해서 소비를 유도하려는 시도가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지만 종이돈을 출금해서 집에 보관해버리면 금리가 깎이지 않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었어요. 반면 CBDC는 디지털 자산이라서 마이너스 금리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CBDC에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면 국민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에 마이너스 금리라니. 그나저나 듣다 보니 저만 모르게 어디선가 화폐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설마 CBDC 때문에 물려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